춘스님께서 타요일이 뭔가요?라고 문자를 질문을 주셨어요. 저 지금 게시판에서 오늘은 타요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죠. 그럴 때 왕팬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쇼의 목요일 마지막 코너가 여의도 타짜예요. 그래서 목요일을 저희는 타요일이라고 합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들을 저희 정치쇼 식구들이 알고 계셨네. 오늘은 타요일입니다. 왜 여의도 타짜가? 밖에서 우리 제작진도 몰랐다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차만 주시지 말고 네. 그랜저 뭐 이런 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커피 쿠폰에는 그랜저라 써서 드릴게요. 네.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네, 커피 쿠폰에 그랜저라고 해서 드릴게요. 오늘은 타요일 여의도 타짜입니다. 3타짜예요. 이종건 평론가, 장성철 소장, 김상현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예상,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과의 설전, 그리고 그제 있었던 한국일보의 인터뷰. 요게 오늘의 메인 듀시예요. 자, 요거부터 좀 보죠. 근데 이런 것도 좀 뉴스가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입원했다면서요. 병명을 밝히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큰 병 같진 않아요. 뭐가 발견돼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진료를 받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부 전화를 했다. 예. 이렇게 이게 기사가 됐던데, 근데 제 기억에 혹시 그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피습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었나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 네. 공식적으로 안부를 했죠. 그래서 그건 정무수석이 당연히, 네. 바로 연락을 하고 해서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더 큰 사건 아니에요? 전화번호는 이번에 땄거든요. 아니 근데 전화번호 내 저장돼 있었는데 이러던데. 예? 왜냐면 지금도 병명은 잘 모르긴 하는데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때가 훨씬 더. 그 정권은 후보였고 이재명 후보로 저장돼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로 그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변한 거고 네. 안 좋게 바라보면은 몰리니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근데 이거는 화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자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좋게 봐야죠. 당연히.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서로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그 지금 그 양자 회담과 관련된 마쿠 협상 얘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바로 비서실장 라인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 그건 상당히 굉장히 의미가 난 함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화답이라고 또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죠. 그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그 부분에 이따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그 부분에 도와준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서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협치 국민의힘 당원들의 그 반발이 심하니까 민주당 당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시려는 의도가 깔린 말씀이 아닌가. 그 얘기 잠시 후에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있어요. 장타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 문제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제1의 킬러 문항은 뭐가 있을까요?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거는 킬러 문항이 아닐 것 같아요. 워낙 답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공수처 수사,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수사 결과 지켜보시고 그때 미진하면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이거 이상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건 킬러 문항이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어제 보도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대답을 맡기기 위해서 참모들을 준비 안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겠어요. 수사 받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또 피해자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정말 억울하다고 그래요? 박절은 안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일 어려운 문제 뭐예요? 사람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쫓아냈는데 살아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것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다시 지금 정치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총선 끝나고 인간적인 배신감 느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냐? 정치 잘할 것 같냐?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문제들. 그래요? 뭐라고 하실까 좀 궁금해요, 제. 그럼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장타자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궁금해요. 그래서 나라면 그렇게 물어보게. 나는 아주 유치하게 물어보려고. 어떻게? 한동훈이 좋아요, 이재명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만. 너무 유치한 질문 아니야? 그만. 아니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이 타짜 입장에서 보면 정답을 내는 게 제일 최선인데 정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오답을 안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발 이런 오답만은 내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이라고 좋은 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박절 있잖아요. 네. 박절 진짜 이런 여사 문제가 표현들. 있네요. 네. 자,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좀 장소장과 생각이 다른데 네, 뭐예요? 사실 이준석과 내지는 한동훈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렵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도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는 관계인데 네. 사실 그거보다 적대적 관계로서는 훨씬 덜하잖아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추상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뭐 이태원 특별법에서의 이상민 장관 문제라든지 또는 뭐 지금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법의 이종석 국방장관이라든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서 더 엄격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노는 뭐냐면 대담해서 아이고 그게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뭐 이렇게 무슨 정에 의해서 박절하지 못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걸 덮어주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건 지금 당신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추상같이 대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답은 아유 이게 정말 사람 간의 정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오답이다.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사실은 사과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는 본인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거나 그건 좀 다른 문제고 저는 최소한 약간의 어떤 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합의가 있잖아요. 그 합의 양쪽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특검법들도 그런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야당이 전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 이런 부분에서 여당도 양보할 건 양보해라라는 식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는 열린 그런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저 김타짜는 킬러 문항 뭐예요? 자 출제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이종건 평론가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게요. 대통령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다음에 국민의 불신을 인정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예. 내려놓지 못하고 연연해하는 모습 주변이라든가 본인에게 그러면 그 얘기는 그리고 지금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그리고 나에게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풀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는 순간 굉장히 대통령이 주관적으로 보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거나 엄정하지 못하다는 모습으로 아직도 변하지 않아서 네. 정신 못 차렸다는 모습으로 인식되거나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얘기는 이번에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총선 참패는 100%나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해야 해결책이 풀린다.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잘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예. 국민을 인정하는 모습을 예. 보여야 돼요. 국민이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럼 일단은 국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쪽에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잘했는데 왜 국민이 못 알아주지? 나는 잘했는데 왜 당에서 잘못해가지고 선거를 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는 킬러 문항 저는 뽑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기자라면 그냥 저는 그거 물어볼 거예요. 당원들이 나가라고 하시는데요. 이상해. 어디서 이거 이상해. 어제부터 이상해. 좀 이상해. 왜요?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은 현직 대통령은 이게 당원들이 게시판에서 뭐 탈당해 뭐 전체 당원은 아니겠지만 탈당해라 뭐 트로이의 목마냐 뭐 개딸이냐 이런 표현을 나오는 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이 진짜 이 한국일보 이 기사 이 함성득 교수하고 이명백 교수의 비선 이야기. 왜냐하면 대통령실 제가 보면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네. 공식 라인에서 한 거지 비공식 라인 없었다. 요 얘기는 하는데 함성득 교수와 전화한 적 없다. 함성득 교수에게 부탁한 적 없다. 함성득 교수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요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는 있어도 그래서 세 번째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는 말은 해요. 아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예, 있다. 근데 그런 말이 특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말인지가 특정돼야 되는데 어쨌든 뭉뚱그려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성도 교수한테 대통령실에서는. 부탁한 적 없다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전화했대요. 그건 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라인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네. 대통령께서 함성득 교수에게 부탁을 하는 전화를 한 것, 네. 그리고 일이 진행된 것을 공식적인 라인에서는 모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했고 예. 황당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했잖아요. 보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사전에. 네. 한국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새롭게 들어오고 나서 네. 아니 사실은 함성득 교수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 부탁도 했어라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함성득 교수 라인은 이관섭 실장 한호섭 수석 때 그렇지.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던 것 뒤늦게. 같아. 그래서 당황해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심평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네. 함성득 교수랑 심평 교수가 서로 네가 거짓말쟁이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기에다 대고 막 뭔가를 언급하는 게 맞냐. 사실관계가 이게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황당해요. 싶어요. 3당 합당 과정이 1년이 걸렸어요. 네. 1년 정도가 계속 서로 예를 들어 노태우 대통령 정당과 김영삼, 김종필 양 3당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밑에서 만났는지 아세요? 정말 많은 라인들이 있었어요. 그건 그렇겠지. 김윤환부터 뭐 김용환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몇십 년 후에 등장을 해요. 신격호. 롯데 신격호. 이분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요. 특히나 김영삼과 그다음에 노태우 이 양쪽에 박찬원 장관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드러나죠? 몇십 년 후에 드러나요. 회고를 해요 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하긴 DJP 연대도 그 이후에 뭐 누가 역할했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투머치 토커들한테 입이 열려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것들을 맡겼다. 완전히 전적으로 맡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는 두 사람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심평과 저기 누구지 이 함성득이 왜냐하면 따로따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만 전화했을 거야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는 모르니까 거짓말이라고 한 건데 사실 이런 그런 뭘 목적으로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정말 앙숙이었고 했는데 그런 어떤 관계 정무 라인만 보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라인을 통해서 어쨌든 의사를 타진해보고 저쪽에 진위가 뭔지를 알아보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처럼 아이고 내가 이걸 완성해냈다 실패한 사실 협상이잖아요. 이 사람들 말대로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자 일단 대통령실의 반응은 그런 말 어떤 말인지 밝히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 함성득 교수한테 대통령이 연락한 것 자체는 부인한 건 아닌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봐도 이재명 대표하고 함성득 교수하고 임 교수하고 19일 날 밤에 만난 거는 이제 팩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타짜도 보기에도 영수회담이라는 건 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율하고 소위 말하는 비선 특사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저도 정치인들하고 많이 친하잖아요. 뭐 이런 역할 저도 합니다. 하는데 남들하고 얘기할 때 좀 약간 과장되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막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확인할 수 없거든요. 뭐 그렇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했던 역할과 권한이 10%인데 나는 그 10%를 100%로 생각하면서 하죠. 다들. 다들 그렇게 해요. 그래야 뭐 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막 자임하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막 그거를 자기 과시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그거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정치권의 장타쳐도 그거 잘 알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비선 특사 뭐 부탁하고 사적 인연 뭐 모든 걸 다 동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양쪽 대리인들이 손을 잡고 넥타이 색깔까지 당 색깔 맞춰서 언론사 인터뷰 가가지고 세세하게 털어내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함성득 교수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캐릭터도 한 몫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다. 왜 이렇게 안 알아주지? 심평 변호사 말이야. 이 사람 내가 했는데 사실은 왜 이 사람이 자기라고 그래? 그래서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한 이유를 함성득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진짜다. 네, 내가 진짜다. 그래서 심평 교수는 거짓말쟁이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이 좀 이런 영수회담에 여러 가지 막후 협상 실세 이런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 레임덕의 현상이라고 봐요. 이것도. 이게요? 대통령과의 뭐 만남 서로 나눈 얘기들 이런 것들은요 임기 후에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 레임덕의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 힘든 부분이 네. 그래도 이명백이에요. 레임덕? 우린 자꾸 함성득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명백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성공과 어쨌든 민주당의 성공을 바란다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체적으로 나선 건 이명백 교수가 나섰고 함성득 교수가 따라 나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누가 나섰던 둘이 동시에 했더라도 그러면 이명백 교수가 지금 레임덕과 무슨 상관이죠? 그럼 이명백 교수는 지금 사실 자기 공명심이었거든요. 아, 이명백 교수가 아니라 함성득 교수가 대통령과 나눈 얘기, 그다음에 협상 과정들의 얘기, 그리고 영수회담을 이렇게 조율했다라는 거 나오는 것 자체가 전 레임덕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명백 나오는 자체가. 교수를 빼고. 근데 그러면 딱 지금 궁금해. 이명백 교수는 뭘 얻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둘 다 공명심이에요. 내가 둘 보기에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명백도 사실은 이재명한테 이재명 대표, 이명백 교수가 이재명 대표한테 사실은 상처를 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두 사람은 이제 회담 못 해요. 이런 상태에서 회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제 못해. 또 회담하면 또 물밑에서 뭐 아니 지금 보수 지지층 완전히 더 난리가 나고요. 지금 보수 지지층 커뮤니티 제가 그저께부터 계속 들여다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의 표현들이 나와요. 3년차 남았는데 보수 커뮤니티가 몇 개가 있다면 다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면 두 사람의 공명심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함성득 교수는 이미 전과가 아니라 이미 저지른 상황들이 그래요? 많아요. 전례가. 그래요? 옛날에 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검찰총장 시절에 나눈 대화 그거 다 또 자서전에 다 썼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요. 이 뭐 강성 지지층 일부에 이런 것들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결국 그 지나놓고 보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큰 결단을 했다. 대연정? 지지층에도 아니요. 어쨌든 뭐 그 FTA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단할 때 파병이나 이런 거 가지고 결단할 때 그 지지층의 아주 극한 반대에도 했다. 뭐 이런 거 칭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 커뮤니티의 뭐 강성 목소리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태극기 세력 같은 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하다. 이 정도로 인정해 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대통령이 탈당을 생각해야 되냐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장타짜 네. 신한국당 공치일기 네. 그래서 봤을 때 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이나 또 보수 커뮤니티에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상황이 를 어떻게 봅니까? 그게 당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당원들이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까? 심정이 전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대 반감도 많고 지도자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자, 범죄 혐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영수회담 한 것까지는 오케이. 좋아. 뭐 그런데 해야지, 뭐. 거기 나온 내용들 함성득 교수가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한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꽃길 깔아 주려는 거 아니야? 불편한 사람은 총리에 쓰지 않겠습니다. 네. 대선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비서실장 쓰지 않겠습니다. 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김상희 평론가 말씀에 제가 토를 달면 이거죠. 그런 대의를 서로 나눴다고 한다면 그건 보수 지지층이든 뭐든 거기에 대해서 그 공론화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아미 FTA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난 건 두 대목인데 하나는 동병상련이다.
그러니까 그 수사 나 우리도 수사받고 당신의 가족도 수사받고 있지 않느냐. 아, 동병상련이라는 우리는 동봉상련이다라는 표현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뭐 총리를 안 시키겠다라는 부분. 이게 뭘 지금까지 잠복해 있는 것들을 자극했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2번 만나서 한 그 녹취록에 우린 보수가 아니다. 우리가 진보가 더 가깝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그 녹취록에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요. 우리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시에 어쨌든 너무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이고 문제시 삼지 않고 덮어서 아 이거는 서울의 소리 공작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태도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도대체 이 부부의 정체성은 뭐냐. 이게 지금 커뮤니티에 불이 붙은 자, 이유라는 그러니까 거죠. 또 하나는 네.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예전 후보 때 했던 얘기. 그런 네. 얘기들 막 자,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때 네. 입당할 때 이럴 때는 문제 안 삼다가 이제 와서 자, 그러면 하는 것도 저는 좀 우습고. 아니 글쎄. 예. 그게 좀 장타짝 이타짝 두 분 보시기에 이 사태가 대통령의 앞으로 국민에 대한 그립감, 그 다음에 국정 운영, 핵심 지지층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좀 부담 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다 그냥 말고 정리될 거로 보세요? 지지율이 좀 떨어지겠죠. 핵심 지지층에서.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들은 저 윤석열 대통령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되는 꼴은 볼 수가 없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인데 그런 사람하고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생산적인 정치를 하면 대선 가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덕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거는 보수 지지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함성득 교수의 말이 팩트냐라는 거를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그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총리설 나왔을 때 제가 박영선 그 대표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화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굉장히 뭉뚱그린 문자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해석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방송이라는 어떤 부담감은 있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라고 할 때 저를 좀 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이거 오버해서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들거든요. 그럼 그게 박영선의 뜻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다행히 그때 함성숙 교수처럼 이렇게 그 욕구에 굴하지 않고 좀 네. 자제를 한 게 다행이죠. 네. 근데 함성숙 교수는 그 욕구에 저는 순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걸러내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당시에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기사를 써요.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이 두 사람이 알겠습니다. 없었으니까. 일단 광고 듣고 나머지 얘기 좀 이어가죠. 광고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마저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세요. 이제 한국일보 보도 함성득 교수의 말 이런 것들이 진짜냐 가짜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사실. 근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일이 딱 던져졌는데 지금 법적 조치하겠다는 얘기 없어요. 그리고 정정보도 요청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이라고 본인들도 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추정 일단 그건. 아니 추정인데 네. 아니 보통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당장 바로 바로잡겠다고만 하는데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첫 번째는 한국일보가 기사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많은 이 뉘앙스들. 조사나 뉘앙스 좀 바꾸고. 그리고 표현도 바꾸고 있죠. 조사 형용사나. 아니고 뉘앙스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판과 처음에 그 저기판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한 4번 제가 4번까지 체크를 했거든요. 4번 정도의 표현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건 이게 민감한 상황이고 왜 바뀌느냐? 발언한 사람들이 계속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발언한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이 부분이 법적인 조치로 갈 거냐? 제가 보기엔 법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정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지만 왜냐하면 함성득 교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여러 라인 중에 하나다. 이 정부가 방심이나 선방위를 통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100번도 10번도 다
법적 조치를 했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 보면 뭔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본인들도 대통령과 함성득 교수가 나눈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추정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 보도를 얻는 게 없어요? 이 보도로요? 예. 얻는 게 없죠. 왜요? 아, 내가 얼핏 보면 와 대통령 날 이렇게 띄워줘 이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입장이에요. 네. 좋은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여유 있게 밀고 땡기면서 수권 능력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런데 막 휘말려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아. 이게 야합처럼 보이고 어떤 정치 술수처럼 보이고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어제 있었던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저희가 어제 이제 죄송합니다. 이철규 의원과의 저랑 인터뷰 그 이후에 이제 배현진 의원의 반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뉴스가 크게 됐는데 어제 저랑 이철규 의원의 인터뷰 중에서 중요한 장면이요. 편집한 겁니다. 중요한 장면만 일단 먼저 좀 들어보시죠. 그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지 말아라. 또 할 것이냐. 예. 물어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하죠.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 그중에 몇몇 분은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신 아니는 건가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출마를 반대했지만 뒤로는 이철규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의원이 있었다. 당선자가 있었죠. 자, 들으셨지만 이철규 의원이 어제 이제 원내대표 불출마와 관련해서 앞에서는 나한테 와서 의원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불출마를 종용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현진 의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왜냐면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썼었잖아요. 불출마라고.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예스노를 해주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선자가 있었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당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배현진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이철규 의원 진행자가 배현진이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기사에 나오게 하냐 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에게 원내대표 불출마를 권유하는 그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잠깐 들어보시죠. 난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 나와도 내 시간 좀. 총장님께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자, 뭐 일단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전화 녹취를 들어보면 이철규 의원이 명확하게 나 원내대표 출마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그걸 또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정근 평론가.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강호의 도가 떨어졌다. 이건 두 분 정치계에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모든 거를 다 까고 뭐 다 녹취하고 내가 했던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아니 자신의 행동을 보셔야죠. 정치인이 가장 추지 말아야 될 춤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주춤. 이번에 왜 지금 비판을 받냐면 출마할 거면 출마하고 불출마할 거면 불출마하고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언론마다 다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식의 애매모호한 발언을 며칠 동안 계속 끌었잖아요. 더군다나 이분이 지금 그런 위치가 뭐 초선 재선도 아니고 뭐 찐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이 굵게 뭔가 자신의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그 비판은 후배들이 출마를 권유하건 안 권유하건 간에 자신의 행동과 발언 때문에 야기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불출마한다고 해놓고 왜 방송에 나와서 어떤 후배 정치인이 후배잖아요. 4명 중에 2명은 후배고 정치 처음 시작한 사람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면 다 안철수나 또는 나경원 두 사람은 아니고 박정훈이나 배현진이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후배 정치인이 나를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 배현진 의원은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분노 조절 그걸 좀 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일단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예. 상황이 있으셨잖아요. 뭐 네.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너무 쉽게 흥분하시는 거. 아니 녹취하는 것까지 내가 알겠는데 어쨌든 선배 정치인이고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적당히 어떤 거리를 두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급발진하시는 게 조금 잤다. 지난번에도 한번 네.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네. 뭐 여기 계신 그래서 이따 그거를 들어볼게요. 그걸 그걸 예를 들어봐요. 들어서 네. 조금 그걸 좀 그러니까 조절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김타짜 얘기 들어보고 장타짜로 가죠. 저는 일단은 이철규 의원이 여기 나와서 남 탓한 거는 잘못했다고 봐요. 뭐 미리 이걸 선을 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경우의 수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그 입장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뭐 그 입장을 꼭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과적으로 가보면 안다 그러고 불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불출마한 상황에서 과거 상황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듯이 하는 거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현진 의원과 이 두 분에게 공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가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 어느 정도 내가 손해를 봐도 돼요.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어떤 흐름이나 상도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지금 사안인가요? 이게? 본인들의 어떤 정치 행로나 행보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안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이 다 작아 보인다고 아마 국민들은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테디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네. 배현진 의원이 녹취록 공개하고 나서 네. 배현진 의원이 테디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니 거기서 왜 내 이름 얘기했어요?라고 항의를 했다든지 아니, 아니면은 없어요. 이철규 의원도 네. 아니 배현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라고 항의 전화 받으신 거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죠. 양쪽 다. 그러면은 아니 왜냐 어제 배현진 의원의 인터뷰도 진행자가 물어보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지. 왜냐면 나는 모르니까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직접 이제 항의 네. 전화 받은 건 저한테는 없잖아요. 양쪽에서 다 저희 제작진에 항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철규 의원이 얘기한 사람은 배현진 의원이 맞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에? 이철규 의원이 의미한 게 예, 오. 배현진 의원으로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항의를 안 했으니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뒤에 보면 당선인입니다라고 얘기해. 이철규 의원이. 배현진도 당선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말하고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예. 이철규- 장성철 소장의 해석입니다 이건. 이철규 의원은 예. 원내대표에 무척 출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배현진 의원이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러잖아요. 보통 본인도 안 나오고 싶으면 아이 그럼 나 이번에 뭐 내 생각도 없었어. 나 안 나가지 이러는데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일단 추정. 예. 아니 추정이 좋은데 문맥상 의미를 보면 그렇다. 그래서 뭐 나가니 안 나가니 나가고 싶어 했니 안 했니 이거 가지고 녹취록까지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이종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도가 땅에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한심하다. 집권여당 뭐 하냐 지금. 야, 근데 배현진 의원이 이라고 이철규 의원이 배현진 의원을 속마음 생각한 것 같다는 그거는 추정이잖아요 본인. 추정이죠.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속기로 다시 봤거든요. 방송 끝나고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정치 사람이 시민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를 그냥 섞어서 얘기하신 거죠. 그래요? 네. 예. 그거 아니 나중에 배현진 의원과 또 아니 어떤 배현진 의원은 본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 장성철 소장 개인 발언이에요. 이거는. 아니 개인 발언이죠. 네.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추정을 한다라는 건데 예. 참 국민들 보기 한심할 것 같다. 아니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테디님이 인터뷰하셔가지고. 아니 궁금해서 뉴스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아주 훌륭한 그 진행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 또 배현진을 입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건 싸움 붙이는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궁금한 붙였거든. 예. 자, 알겠습니다. 참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거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국 친윤 세력의 분할한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도 레임덕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 얼마나 힘이 셌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친윤 중에 친윤, 찐윤 뭐 정말 대통령의 복심, 핵심 이런 평가를 받는 분에게
이렇게 배현진 의원도 친윤이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는 것은 이제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있는 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레임덕의 하나의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요. 이 타짜는요. 어쨌든 저도 분화는 아닌 것 같고요. 분화라는 건 여러 갈래가 있고 뭐 걸려 있는데 어차피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총선에 실패한 주류는 사실 교체될 수밖에 없어요. 네. 총선에 실패했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이 어쨌든 뭐 지금 훨씬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상황의 일단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까지 크게 뭐 찐윤이 어떻고 한 것보다는 저 이철규 의원의 사실은 이번 그 태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태도가 후배들한테 사실 비판을 받을 정도의 표현들이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후배들한테도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뭐 분화라고까지 해주면 너무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고요. 네.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친윤자에게 우왕좌왕. 네, 왜냐하면 총선 민심은 받아들었고 그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인정하기 싫고 그리고 어쨌든 머리로 알겠는 게 너무 압박이 강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용산 눈치는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리저리 튀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 저는 국민을 믿고 가면은 심플하다고 봐요. 그냥 용산 눈치 보지 마시고 국민을 믿고 가고 대통령도 그러면은 따라올 것이다. 이런 정치인의 신념, 결기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벌써 끝나요? 네, 뒤에 우리 네. 저 뒤에 의료 코너가 있어가지고 김타짜, 장타짜, 이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